한미 FTA 국회 비준을 놓고 야당이 회의실을 점거 농성하는 등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니 어제 여야 간사 합의해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을 해야 되죠. 논란의 핵심은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야권은 ISD가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국가 정책과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ISD 유지 여부에 관한 양국 간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80여 개 투자 협정에도 포함된 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우리가 가입이 돼 있는 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 한 번도 피소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거듭되고 있는 ISD 진실 공방.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론까지 나오고 있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금 핵심 쟁점은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규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의 사법주권 그리고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ISD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는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신 방청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785-240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건데 오늘은 특히 ISD, 즉 투자자의 국가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시죠? 예. 한국 변호사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법률 전문가로서요. ISD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투자가가 그 상대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받게 하는 그런 적절한 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투자보장협정 대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한 2,000개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한 2,500여 개 정도의 투자보장협정 대부분에 이 ISD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85개 중에 81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FTA도 7개 중에 6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전 세계 보편화된 그런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판사 네. 생활을 10년 동안 이제 역임을 하셨고 네.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ISD 제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요. 투자자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그 소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투자 이익 침해에 대해서 투자국의 사법 체계가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이른바 익시드라고 하죠. 거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판결도 이 중재재판기구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판사가 3심제에 의해서 내리는 거죠. 그런데 설령 대법원 판결이라 한들 바로 이 중재재판기구에서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내의 헌법 원리,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분의 그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교수님. 이 ISD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동일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ISD가 없어도 그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자 보호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의 내용뿐 아니라 외견상 누가 보아도 그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러한 외견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ISD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그래서 투자 자유화 또 투자 보장 이런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 ISD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가 익시드 아까 이야기 나온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94년 이후, 94년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한 해에 이 소송 건수가 없거나 있어도 한 해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혹은 한 달에 두 건꼴로 특히 2000년대 와서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 이 ISD 관련 모든 소송 건수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 기업이 제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된 말이지만 어디 개도국 어느 나라하고 지금 이 FTA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투자자, 쉽게 말씀드려 월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월가하고 이런 위험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ISD는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개독이나 이런 나라고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상대가 미국이다. 특히 모든 ISD 관련 소송의 3분의 1을 제기하고 있는 네. 미국 기업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무역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학생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찬성 측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교역을 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풍부해서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며 또한 국제적인 그 무역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나라이므로 국제적인 시장의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운 예로서 대만과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그 어떤 FTA 체결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현재처럼의 이런 장기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FTA 협정 체결 시에는 어떤 것들이 경쟁력이 약하고 또한 그 약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ISD 조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ISD 조항에는 조항 때문에 한미 FTA가 반대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선진적인 그런 세계화를 그런 기회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도전의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이미 보장된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제도인 만큼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FTA 체결 시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따지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체결을 통할 때는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농부의